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리학연구소 86번째 이야기 한국인들의 학술 논쟁 사탄에서 인물성 동의 논변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의 이통기국을 해석하여 천지만물의 기국이 천지만물의 기국이고 천지만물의 이가 이통으로 여기에 이가 바로 본연지성으로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증립 즉 조리에 리의 명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율곡이가 말한 인간의 성이 인간 이해의 물의 성이 아닌 것은 기의 국한성, 편전 때문이고 여기에서의 인성과 물성은 본연지성이 아니고 기절지성이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인성과 물성의 성은 맹자의 생지위성장에 나오는 생지위성의 성으로 각각의 만물이 고유하게 지닌 기질지성으로 이해하여 당연히 다른 것이 됩니다. 이게 기국이라는 거죠. 기국. 마찬가지로 주의가 말한 이동은 이통의 연동이 되고 성부동도 같은 것으로서의 이는 본연지성을 가리키고 다른 것으로서의 성은 기질지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때 이동이라는 것은 이치로서 이통의 의미가 되는 거고 성부동은 기질지성으로서의 기국을 가리킨다고 봐야죠. 주의의 이유 편전은 분수의 이로 분수의 이라니까 조리의 개념이죠. 이것이 바로 성적 오상이라는 것입니다. 조리로서의 우리의 성 안에 드러난 것이 드러날 때는 오상이니 예지 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때의 분수는 기와 혼잡되어 있는 분수가 아닌 율곡이의 기국으로서의 이때의 성은 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국의 이는 조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상은 인의예지시는 본연지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기질의 통색이나 편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인간과 동물 모든 만물이 하늘로부터 품어받은 오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모두 오상을 가지고 있다는 동시오상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동시오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조례에 의해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인간의 기질은 이는 정통함으로 능히 오상을 발용할 수 있고 인간의 기질은 본래 발음에 입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함으로 능히 오상을 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기질은 편색함으로 오상을 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상이라는 건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동물은 이게 편색하기 때문에 오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발용할 수 없다는 거지 내재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원진의 이와 성 개념을 구별하여 성을 분수로 인식해서 분수된 것으로 본 것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본 거죠. 달리 이가는 성을 이론의 개념으로 해서 이게 흘러나왔습니다 라고 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이나 발출론의 입장을 이간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고 한원진의 입장은 여기에 이 유교, 불교, 도교처럼 모든 게 품수된 것이다 라는 그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원진과 이간의 주장은 모두가 성의 개념을 조리, 이와 이치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지만 결론은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간의 이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신플라톤주의와 맥을 같이를 하는데, 신플라톤주의는 3세기 이후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엔네아데스를 기초로 전개된 철학사상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등 고대 여러 학교의 사상을 종합하여 성립된 책이 엔네아데스거든요. 여기에는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현상계 이원론을 계승하면서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존재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봐요?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봅니다 라는 이원론의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이원론의 우리 현상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물의 존재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본다는 거죠. 위계의 가장 최상위를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전개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일자 개념을 중심으로, 이게 일자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 갓, 천, 도 뭐 이거요. 한 이론론적 세계관을 강조하며 우주를 일자, 누스, 표식, 물질의 계층적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중세 기독교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플라톤주의의 부흥과도 연결이 돼요. 자, 우주를 일자로부터 우리가 지성으로 내려와서 이게 영혼으로 가서 물질의 계층적 구조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대표적인 철학자가 플로티누스예요. 이 사람이 유출론, 발출설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프로피리오스, 프로클로스 등이 있어요. 이때 신플라톤주의는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신의 존재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지죠. 신플라톤주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는 고대 후기 철학자인 플로티노스가 남긴 철학적 논문들을 그의 제자인 포르피리오스가 정리해서 엮은 책인데, 이 책은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읽는데요. 자, 엔네아데스는 구성이 총 6권으로 되어 있고 각권은 9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네아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아홉을 뜻하는데, 이게 아홉을 뜻하는 엔네아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아홉이라는 뜻으로 인해서 각본은 9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엔네아데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적 체계를 설명을 하면서, 일자는 정신, 노스, 영혼, 표식해, 소울이라는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일자로부터 유출되며, 그래서 이게 유출론이에요. 유출되며 인간의 영혼을 통해 일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적 의의는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철학 체계로 구축했어요. 그의 사상은 이후 서양 철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면 일자설하고 유출설, 일자론하고 유출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엔네아데스는 철학적 깊이와 남해함으로 유명하지만 왜 그러냐면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한 통찰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엔네아데스라는 플로티누스의 책입니다.
자, 율곡이는 천명이나 우상이 모두 본연으로서의 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연으로서의 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성은 모두 이이고 곧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일자설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해요. 그것이 율곡이 동차 이론설입니다. 같은 것이 이게 이론설이라는 거예요. 동차 이론이랑.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은 거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명목이 많다는 것은 만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 이치의 이 명은 다른 이름은 만분의 이름에 따른 이치죠. 이명으로서의 피차 본말 대소의 다름이 없는 일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라는 동체로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불교사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율교의 천사상, 도사상, 결국 이게 뭐냐면 성령과 같은 거예요. 성령. 예. 플로티누스가 얘기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입장과 율곡이 얘기하는 이 맥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발 2성 1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발 2성 1도서.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통, 이동, 본연, 천명, 오상이 모두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이만을 얘기하면은 본연지성으로 이론이고 기국, 성부동, 기질은 이와 기를 겸지한 기질지성으로서 이체 부동한 분수의 조류로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이의 이 사상은 플로티누스의 일자설과 일자설과 유춘설이 이거와 같이 대비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본연이 아니고 기질의 차이이다. 그래서 오직 같은 것은 본연으로 선한 것이고 같지 않은 것은 기질로서 유선하게 있습니다. 이때 유선이 있다는 얘기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정에 있어서의 측정에 있어서의 준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난 것. 이것을 대분과 세분의 논리로서 정리시키고 있다. 자, 오상의 대분과 세분을 알아보면 이와 기가 혼용하여 무관한 틈은 없으나 이만을 단지한 적 같은 것이 이와 같고 기까지 경자는 다른 것이 저와 같다. 기질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상은 단지한 이이므로 이때 단지와 경지를 대분하면 단지로서의 인간과 동물에서 즉 오상이죠. 오상에 같은 것이고 이것이 곧 우상의 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연으로서의 성과 유선학으로서의 기질을 대분하는 것이 크게 나누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모두 이와 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겸지하는 것인데 유선학의 기질지상이 겸지하는 것은 유선학의 기질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선악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에 있어서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두 가지 얼굴, 선과 악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 야누스라고 하나요? 야누스적 존재를 여기서 지금 유선하게 기질지성이다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분하면 인간과 동물의 나눔은 다만 정편 통색을 다투고 이게 정통이라는 얘기는 정과 통이라는 거는 이의 관점이고 편과 색이라는 거는 기의 관점을 얘기하면 되겠죠. 성인과 범인의 구별은 다만 혼명강악 해갖고 이게 밝고 강한 것은 이게 뭐예요? 성인의 입장이고 혼미하고 약한 것은 우리는 범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상의 세분이다. 한원진의 편전으로서의 오상이 본연으로서의 인간과 동물의 성이 다르다고 한데 비해 이가는 편전은 오상이 아닌 기질로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고 본연인 오상으로서의 인간과 동물의 성은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때 같다는 것은 불교의 불성, 기독교의 성령 등의 얘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약용은 인물성 동일 논변에 있어서 한원진의 인물성 이를 지지하면서도 기질의 성은 같대 본연의 성은 다르다라고 새로운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주작에 기질지성 청탁수박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성품이 기질에 따라 맑고 탁하며 순수하거나 혼잡하게 나타난다는 이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이 본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정약의 입장은 우리 율곡 이이와 한원진 이간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대 서양 사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정약용은 근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근대 서양에 대한 학문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도 배운 상황에서 자기 사고가 정립이 되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는 단지 성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차이를 보이며 시각적 사고의 특징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